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영어 강사 김정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너무 이상하지? 사실 요즘 우리 애들이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선생님이 요즘 게시판 달다 보면 당연히 뭐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은 뭐 선생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글부터 시작해서 뭐 합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저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재수와 관련된 되게 많은 고민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 뭐 재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반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선생님 뭐 독재는 어떨까요? 선생님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애들한테 뭐 답을 달아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직접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던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선배들을 한번 초빙해 봤는데 사실 너무 어색하기 그지없어. 너희도 어색하지 얘들아? 일단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볼까?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정준이는 선생님 언제부터 가르쳤지? 중3 여름방학부터. 얘네 셋 다 내 되게 아픈 손가락들이거든. 중3 여름방학부터 가르쳤는데 사실 수능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아서 바로 결심했었지 재수를. 네, 저는 바로 결심해가지고 재수학원 상담받을 때도 막 그때 내가 원장님 전화 드리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이 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재수를 결심했었던 케이스. 그리고 종현이는 뭐 언제부터 배웠냐고요? 너 언제부터 배웠지? 제가 중3 겨울방학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시작이야. 저기요, 이 국어학원을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악연이 사실 내가 되게 예뻐하는 학생이고 종현이 같은 경우는 그때 중3 겨울 이때부터 가르쳤던 것 같고 형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을 다니다가 반수를 한 케이스거든. 요즘에 애들이 반수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종현이를 섭외했고 그리고 준서는 내가 언제부터 가르쳤지? 고1 겨울방학. 그치, 고1 겨울. 그나마 뭐 제일 늦게 봤지만 수능 잘 봤잖아. 또 이럴 거니? 그래서 뭐 준서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이 고1 이때부터 가르쳤었던 것 같고 너는 어떻게 재수를 했었지? 저는 독학 재수를 하다가 재종반으로 넘어갔죠. 사실 내가 준서를 부른 이유는 준서 같은 경우는 독재를 혼자 했었거든. 그래서 독재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아무래도 금전적인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어서 뭐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왜 학원 다니면 막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여러 가지 또 막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독재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 같아서 독재를 하다가 재종반으로 옮긴 케이스. 그래서 둘 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서를 섭외했고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해 볼까? 난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 진짜 너랑 친한 친구 혹은 친한 동생이 형 나 재수할래요. 오빠 나 재수. 오빠 좋은데? 잠깐만. 오빠 저 재수할래 이렇게 하면 하라고 할 거야 말 거야? 난 그 결론부터가 좀 궁금해. 하라고 할 사람 손 들어봐봐. 재수할래요 이렇게 했을 때. 경우에 따라 좀. 네. 그래? 그 사람을 보고 친하면 이제 그 사람 성향을 알게 어. 되니까 너는 재수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이제 다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성향이 좀 중요한 거고. 그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되게 미안한 말인데 재수를 시작하는 애들한테 되게 많이 해준 얘기가 나쁜 얘기야 얘들아. 넌 맘 상해하지 말고 들어. 재수가 결과를 담보해 주진 않는 것 같아. 1년 더 한다고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아니야. 어때 주변은? 맞죠. 그쵸. 네. 같은 재수학원 출신에서도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막 뛰어난 성장을 보인 애들이 많긴 하지만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그대로인 애들도 있긴 하니까. 오히려 작년 수능은 잘 봤었는데 만족할 만한 대학을 못 가서 안 간 건데 이번에 올해 수능 볼 때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3 때는 이렇게 하지만 재수를 하면 생각이 진짜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들였던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노력 이 모든 거를 다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재수를 결정하는 게 그냥 1년 더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무작정 결정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 성향이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어떤 성향의 애들이 재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부터. 너부터 얘기해. 편하게 얘기해도 돼.
물론 성향도 애초부터 공부할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자기가 이번에 수능을 보고 나서 그냥 이건 내가 만족할 만한 대학이 아니다 싶어서 자기가 그냥 대학에 들어갔을 때 후회가 조금이라도 남을 것 같으면은 재수하는 걸 전 추천하죠. 아, 후회가 어떤 대학이 이제 원서를 막 쓸 거 아니야? 재수. 너 원서 썼었어? 저는 보자마자 결정했죠. 그렇지. 그날 바로 통과했거든. 그래서 매우 속상해하면 그래 한 번 더 하자 이랬었던 케이스인데 만족한. 너는 대학 뭐 갔었으니까? 네, 붙긴 했는데도 그 대학이 만약 그러니까 생각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반수를 생각하긴 했었는데 네, 마음에 안 들었죠 저도. 학교를 가보니까 너와 그 학교가 맞지 않았던 거지. 너는 어떤 성향의 애들이 재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일단 놀기 좋아하면 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재수를 하는 게? 왜? 왜냐면 고등학교 같은 거는 이제 뭔가 애들도 다 하고 그런데 재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원 위치도 뭔가 특히 강남에 모여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 주변에 놀거리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럼 장난 아니야. 네, 특히 만약 통학이라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만약 학사나 이런 거에 사는 경우에는 좀 유혹에 물들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학사가 뭐냐면 모르는 애들 막 있을 거야. 기숙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방에서 온 애들이 강남에서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 애들이 지낼 수 있는 어떤 기숙사 같은 게 있거든. 거기서 살면 좀 주말 같은 때는 좀 유혹에 좀 물들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가 결심한 거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애들이 재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거를 못하는 애들은 좀 재수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둘 다 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에는 재수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뒤에 하찮은 사람이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초반에 진짜 버닝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장난 아니야. 그때는 애들 막 16시간씩 공부하고 막 어머 너 이렇게 열심히 하니?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흐트러지면 재수 학원도 의외로 살만한 공간이라서 놀기 꽤 괜찮은 공간이라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결심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흐트러져 버리면 오히려 재수에서 성적이 더 떨어지거나 뭐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너는 독재를 하다가 재종으로 옮겼잖아.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은 초반에는 그 약간 그런 하찮은 사람이다라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계속 타이르고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재수학원보다는 독재학원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되려? 네, 그러니까 제 템포에 맞춰서 할 수 있었죠. 제 템포가 빠르면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좀 힘들면 쉬었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빠르게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장난 아니야 얘들아. 형이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너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 그랬다고? 그만 공부하라고. 대박. 선생님이 쟤한테 그만 공부하라 그랬대. 우리 종면이 내가 공부 좀 하라 그랬는데 네. 점점 자지 말라고. 잠좀 자지 말라고. 근데 진짜 선생님이 쟤한테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로 공부했었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재종으로 왜 옮겼어? 그게 계속 독재학원에 있다 보면 루즈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일상이 반복되고 그러면 좀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과 네. 너의 막 그런 측면을 좀 약간 리프레시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기점이 필요했다는 거지. 또 재종반에 갈 생각이 독재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데, 왜냐하면 독재라는 게 온전히 나 하나만 보고 하는 거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랑 이렇게 저울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글이 올라왔어. 인강에 어떤 애가 서울 애들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어느 정도로 간절히 열심히 하는지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 안 보이니까 옆에. 그래서 저는 재종반에 가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만약 낮다면 오히려 좀 더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재종반에 또 옮겼었어요. 너는 계속 재종에 있었잖아. 몇 월에 들어갔지? 제가 2월에 들어갔어요. 2월 정규반 오픈할 때 들어가서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있었잖아. 안 힘들었어? 사실 재수를 하면서 이게 자기가 계속 1년 동안 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막바지가 되면 자기 몸이 그냥 지쳐지는 게 확실히 느끼거든. 온몸이 아프고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말도 있고 수능이 끝나면 다 나을 거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냥 여태까지 참아왔던 아픔이 다 몰려온 것 같아가지고 수능 끝나고 막 하루 이틀은 진짜 그냥 몸살도 나고 그런 것들도 다 있었고. 그래 지금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아까 독재 나와서 하는 말인데 친구들 중엔 처음부터 끝까지 독재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수종합반을 고민하는 애들은 그런 걸 거란 말이야. 아,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해서 재수종합반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진짜 아마 고3 애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정말 재수를 많이 해. 너네 반은 몇 프로 정도 재수했어? 저희 학교는 원래 재수를 많이 하는 데는 아니어서 아, 너네 많이 하는 데는 수시를 막 많이 보내는구나, 애들을. 아, 너네는 얼마 정도 재수했어? 저희 뭐 거의 60, 70%는 재수하죠. 6, 70%. 얘네 고등학교 4년제란 얘기 있거든. 완전 너무 많이 재수하니까. 제 뭐 먹고 4년제라고 막 애들이. 근데 진짜 재수를 많이 해,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확실히. 그래가지고 이제 반 애들이랑 또 만약에 이렇게 놀다 보면 오히려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독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독재라는 건 거의 사실상 거기도 사람들이 있지만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 혼자 공부하는 그렇지. 시스템이어서 그렇게 혼자 공부하다 보면 친구들 말로는 진짜 이게 6개월쯤 넘어가면 자기가 서서히 좀 비쳐간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외로운 게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재수종합반이라는 건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제 독재보다는 이것도 재수를.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인강도 독재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듣는데 걔네가 작년에 너네 되게 좋아했어. 미안해. 나도 애들이 독재하는 애들이 그런 글 되게 많이 올라.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밤에 다녀왔습니다. 두 마디 말고는 말을 안 한대. 그래서 되게 외롭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 외로움도 결국에 이겨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반수는 이제 좀 얘기가 많은데요. 반수는 실패, 성공은 솔직히 재수하는 애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확률은. 확률이? 그런데 반수를 할 애들은 성향이 자기가 짧은 기간에 집중을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면은 반수는 거의 왜냐면 그 기간 또 이미 놀고 온 애들이 다시 공부하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반수는 그런 애들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독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고민을 했죠. 독재를 할까 재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독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로움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커리큘럼 자체를 본인이 풀로 짜야 된다는 부담감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단타로 보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독재라는 거는 짧게 나는 오늘은 이거를 하고 오늘은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한번 계획표를 짜고 가야 되는데 이게 확인을 할 방법도 없고 혼자 이게 맞는지 이런 걸 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하지만 재수종합반은 학원마다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이거 이렇게 간다. 그래서 어디를 더 좋은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재종이 더 맞는다 생각했고 약간 유한 학원이 있고 약간 빡센 학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좀 더 풀어진 환경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하는 걸 나한테 더 맞을 것 같다?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고민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이거는 재수할 때 꼭 해라. 혹은 이거는 재수할 때 좀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사례도 좋고 네 친구 주변의 사례도 좋아. 내 친구를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되게 괜찮더라. 혹은 이렇게 해서 걔는 사실 재수를 했지만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거. 애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 무슨 질문 많이 올라오냐면 선생님 재수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재수할 때 꼭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혹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냐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나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 마음가짐과 그 마음가짐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해본 너네들의 생각도 좀 궁금하긴 해. 이게 사실 이제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뻔하니까 제가 보면서 느꼈던 내 얘기가 거는 뻔하다는 거지. 그 새끼야. 진짜. 짜증나. 이게 사실 고3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겸손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고3 때 보면은 학교를 항상 꼬박꼬박 나오고 야자도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 간다는 말을 선생님이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걸 진짜 별로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학교에서 그렇게 한 사람을 한 두세 명 봤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결국 의대도 가고 서울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그냥 원래 걔네가 잘해서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돼. 네. 그런데 이번에 재수하면서 느꼈던 게 재수도 어차피 학교처럼 계속 출석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결과를 보면 꾸준히 그냥 지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끝까지 원래 하던 대로 출석도 계속 하면서 끝까지 야자도 하는 애들이 그냥 결국에 잘 가는 거 보면서
아 이게 항상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아 그렇게 했던 애들은 대부분 잘 가는구나라고 생각. 그래. 얘들아, 그게 있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열심히 안 한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냥 시선 처리가 좀 이상했네. 근데 확실한 건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잘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 같아. 시험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공부한 시간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잘 볼 확률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네가 말한 어떤 성실성인 것 같아. 꾸준함. 너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생활 패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 얘기인 거지? 아니, 제 얘기죠. 일정한 생활 패턴인데 항상 그렇지. 잠이 항상 들어있는. 잠이 들어있는. 정말 일정해. 그냥 잠이 낮잠이 중간. 이런 걸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잠 자는 시간을 대충 정해놨거든요. 언제 자면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겠다. 그다음 그런 식으로 일정한 생활 패턴이 어떤 식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약간의 일탈 같은 경우라도 뭐 좀 놀거리라든지 그런 것도 본인이 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할 때 약간 어떤 활력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여자친구 쌤은 사귀지 말라고 했지만 편집할까? 왜냐면 선생님 갑자기 편집 포인트 어. 박수 쳐야겠네. 이게 말해.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했어. 네, 장거리 연애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가까이 있었다면 매일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저는 아마 말아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미안하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저를 다시 재충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나 밤에 잠깐 연락하는 거랑 그다음에 제가 2주에 한 번 주말에 잠깐씩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서 나머지 기간에 대신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되게 나머지 좋은 기간에. 얘기야. 맞아. 왜냐면 약간 애들이 자기를 너무 다그치는 애들이 있어. 사실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계속 열심히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엎드려 있는 시간도 있고 분명히 약간 늘어진 시간도 있는데 보상이라는 측면이 없으면 되려 더 지치고 힘든 것 같아. 나는 일정 부분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그 보상이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네,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는 없었지만 뭐 거리상이 컨트롤을 해줬고 그렇지. 물리적 환경이 컨트롤이 됐던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도 뭔가 다른 측면으로 자기가 뭔가 힐링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게 있으면 본인만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거를 뭐 적절한 시간에 배치를 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맞아. 해요. 그래서 드라마는 안 돼. 이게 잠이란 얘기를 아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우리 종현이 알면 이 얘기가 진짜 웃긴데.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재수하면서 자기가 맨 처음 결심할 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잠도 안 자고 난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수업 중간에 잘하고는 그런 거 이제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만 이게 잠 자는 것도 솔직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게 하루 종일 깰 수가 없어요. 14시간을 학원에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약간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이런 이렇게 딱 그 텀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 그럴 때 난 잠깐씩 자는 것도 사실 공부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그게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새롭게 달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약간 그거. 그리고 아까 네 얘기에서 되게 좋았던 게 어쨌든 적절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나는 고3 때 왜? 아니, 뭐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완전 조선시대. 얼마 시끄러워. 학력고사 세대 완전 아니야? 진짜 엊그저께. 야, 나 얼마 수능 전에 봤어. 그 시끄러워, 고등학교 조용히 해봐. 갔다 오셨다고 그 졸업 앨범 못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나는 약간 영화 보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였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드라마는 한 번 보면 난 뭐든 열심히 하자 주의라서 드라마를 한 번 보면 완전 빠질 것 같아서 영화는 약간 단타로 치고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화 보는 게 내 고3 때는 약간 보상의 타임이었었던 것 같아.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딱 한 달에 한 편씩 영화를 봤어요. 그것도 약간 보상이었던 것 같아요. 다 했네? 하지 말라는 너무 거 다 했어.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보상만 받은 거 나오니까. 아니니? 이상한데 이게. 그리고 준서는? 저도 보상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진부한 얘기지만 계획 짜는 거. 근데 계획을 짤 때 너무 무리하게 짜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이걸 하루 안에 절대 할 수 없는 분량인데 짜서 못했어 내일 또 해야 돼 이러면서
엄청 스스로를 다그치고 그럼 진짜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짤 때 되게 적절하게 딱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했을 때 난 계획한 것보다 이만큼 더 했어. 그러면서 스스로가 오늘 하루는 꽤 잘 보냈구나 만족스럽게. 준서야 이렇게 또 칭찬하고 스스로한테 말 걸고 아니,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벽이 칭찬해주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었니? 아니, 방송인데 미안하다. 이상한 사람 되는. 괜찮아 괜찮아. 이미 이상한 사람 된 것 이미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선생이 그 제자라고. 그래서 시끄러워. 그래서 그리고 뭐 저는 영화를 보거나 여자친구 있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벽이랑 얘기했지. 너에겐 벽이 있잖아.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땀 빼고 이러면 머리도 활력이 좀 생기고 해서 꾸준히 운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계속 운동했니? 어머니가 너 농구 좀 그만하게 하라고 나한테 그래도 막 전화하셨는데. 공부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고3 땐 공부하는데 무리가 가게 운동했잖아. 거의 공부보다 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체대 갈 줄 알았어 형. 진짜 맨날 운동해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서 그리고 재수할 때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들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게 스스로한테 부담이 많이 돼서 오히려 좀 더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초연한 상태로 오늘 그냥 공부를 하는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볼 때 수능을 보는구나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초연한 상태로 좀 재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담을 준다는 게 되게 동의하는 게, 특히 부담을 시험 때 받으면 진짜 끝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내가 재수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많은 걸 투자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근데 이게 안 풀려. 그럼 어떡하지? 또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시험 볼 때 오롯이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을 가볍게 먹으라는 거지, 공부할 때. 그런 면에서는. 맞아. 동의해.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보상이 되는 그런 거라던가 그런 거는 6월이나 6편 끝나고 9편 끝나고 그렇게 전환점을 만드는 건 좋은데 9편 끝나고 그렇게 한번 픽스해 놓은 거는 수능 때까지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일정하게. 왜냐면 그때 뭔가를 바꾸면 좀 많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9편 끝나고 나서 뭘 바꾸면? 예. 애들 많이 바꾸잖아. 그러니까 9편 그러니까 딱 9편 소름 끝나고 바꾸면 안 돋네. 돼. 제자가 성적이 아마 알 거야. 있으면 누구 얘기하는지 본인이 막 국어도 1이고 수학도 뭐 1, 2 나오고 영어도 괜찮은데 탐구가 6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이랬더니 9편 끝나고 과목을 바꿔서. 그건 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9편 끝나고 바꾸면 그걸로 픽스해서 수능 때까지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탐구 과목은 6편 이후에 바꾸는 건 좀 진짜 그래가지고 걔 수능 전날까지 탐구 나한테 수능 전날 문자 왔거든. 선생님 오늘 인강 완강했어. 개념 인강 완강해서 나한테 욕 처먹고 막 너 미쳤니? 막 이러면서 또 문자로 막 욕하고 막 이랬었는데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소름 돋게 그건 잘 봤어. 근데 다른 탐구를 못 봐서 결국 등급 총합 불변의 법칙을 시전해서 내가 막 엄청 뭐라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 9평 이후로는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향을 조금 바꿨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 국어를 좀 안 했다가 맞아. 9평에 약간 좀 삐끗해가지고 국어 공부 방향을 좀 바꾸고 대신 좀 밸런스를 맞췄거든요. 대신 전 그거를 수능 때까지 이어갔어요. 그 정도 패턴을. 공부를 만약에 재수를 결심하면 그냥 대충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다시 보거나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텐데 저는 그것보다는 스스로를 조금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어를 솔직히 잘 못하긴 했었는데 재수를 할 때도 국어가 불안했고 영어도 조금 불안하긴 했죠. 어쨌든 국어가 제일 많이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해도 불안할 수 있거든. 왜냐면 고질적으로 계속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과목이니까. 그래서 한 번 이번에 재수를 하면 1년이라는 게 좀 길긴 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를 분석하고 어떻게 시험을 할 때 임해야 되겠다는 거를 초에 좀 잡아놓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글 읽는 속도가 느려서 화작문을 빨리 못 풀었거든요. 대신 그래서 비문학 같은 거를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풀자라는 걸 방향을 잡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좀 분석해서 어떻게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면 크게 도움이 맞아 될 것 맞아.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방법이란 걸 저희가 지금 말해주는 것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 근데 이제 어차피 자기가 이제 결국 재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재수 종합반 친구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잘하는 애들의 공부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 걔네들이 하는 걸 보면 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니네한테. 네, 공부 방법을 왜냐면은 공부 방법이 사람 수만큼 다양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하나씩만 해서 적절히만 그 사람을 아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장점만 빼와서 적절히 좋아하면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아니 근데 진짜 세상에서 가장 장점이 많은 사람은 남의 장점을 빨리 배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봤었을 때 내가 너네한테도 막 맨날 선배들 얘기해주잖아. 막 어떤 선배가 어떻게 했고 어떤 선배는 저렇게 했고 막 우리 교실에서도 막 야 태환이가 이렇게 했고 또 우리 태환이 현서 어떻게 했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방법들을 말해주는 게 근데 이거는 좀 안 된 것 같아. 이거는 좀 비추하는 게 공부 방법 막 들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한 뭐 며칠 해보다가 에이 아니야. 또 막 들어. 저거 괜찮겠다. 며칠 해보다가 또 아니지 하고 버려.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거든. 하기 전에 서치를 많이 해봐. 그걸 할 때 좀 전에 준서가 얘기한 자신을 잘 분석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런 공부 방법이 잘 맞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너가 말한 것처럼 한 2, 3개월 정도는 그걸 쭉 지속해 보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애들이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재수생들 참 상담하잖아. 그럼 나한테 오자마자 내 제일 먼저 물어봐. 작년에 어떻게 공부했어? 애들이 작년에 성적이 딱 안 나오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작년에 했던 공부법을 싹 다 버리려고 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냥 이렇게 바로 치부해 버리는데 분명히 그 과정에도 잘 된 게 있을 거고 잘못된 게 있을 거고 좋았던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솔직히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뭐든 독재든 재수든 본인이 만족만 할 수 있으면. 만족만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걸. 오늘 시작이나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네. 너는 추천하진 않는다.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애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 재수한 애들한테 친한 애들 많으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할 만은 해요.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많은 걸 같아. 배울 수 있거든요. 네가 가장 크게 배운 건 뭐야? 아니 그 꾸준함도 그랬지만 이게 재수종합반을 하다 보면은 그냥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1년 동안 놀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성공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저는 실패는 올해는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전 맨 처음에 근데 가채점을 했을 때 제가 채점을 잘못했잖아요. 맞아. 그래갖고 못 본 줄 알았어요. 국영수까지만 채점을 했을 때. 근데 딱 그거 그래가지고 이번에 실패했구나 하는데 아쉬움은 많이 남는데 후회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때는.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실패해도 배울 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어쨌든 가채점 그거 결국엔 잘 나오긴 했지만 성공이든 실패든 뭔가 배우는 것들이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고3 올라간 애들은 한 6평, 그러니까 저희 반이나 이런 저희 학교에서도 한 6평 끝나고부터 난 재수해야겠다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근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셋도 아무도 나는 재수 안 하고 무조건 올해 잘 갈 거야 라고 마인드로 공부를 해도 재수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6평부터 난 재수해서 갈 거야 하고 그때부터 설렁설렁 하게 되면 1년 반을 설렁설렁 하게 돼서 더 플러스 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진짜 쉽게 안 바뀌어. 완전 핵동감. 현역 때 절대 재수 생각을 하지 말고 올해 가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너희 고3 때 얼마나 얘기했어. 저는 뭐 고3 때 현역 때 무조건 올해 서울대 간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진짜 재수에 지읒도 꺼내면 안 돼. 정말. 네, 진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사람은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꼭 기억해. 고3들아 이 얘기 듣고 있으면 꼭 기억해. 진짜 고3 여름쯤 되면 애들이 막 재수 얘기하고 막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어디가 괜찮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야. 절대 진짜 아니야. 지금 막 내가 재수를 해서 잘 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뒤에 재수를 고민하는 애들이 맞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게 제일 고민의 시작이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때도 고민을 계속 했지만 어떻게 재수를 결심하게 됐냐면 내가 지나온 1년이 후회가 되고 그래서 재수를 결심을 했는데 앞으로 1년을 후회 안 남게 잘 해서 이 재수를 마무리하면 성적이 안 좋더라도 왠지 나는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수를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그 성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그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재수를 결심을 했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꼭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거면 뭐 어줍잖은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만약 반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 재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할 거면, 그러니까 좀 하면 되겠지, 좀 하면 되는 건 없어. 안 돼요, 안 돼요. 최선을 다. 어설프게 걸어놓는 건 안 돼. 그러니까 할 거면 정말 제대로 1분 1초가 아깝지 않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 재수를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건 없잖아요. 항상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제 그 확률을 높이는 건 자신의 노력인데 재수를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 애들은 이제 자신감이 부족한 애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경험들 통해서 자기가 합리적인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겸손하지 못한 건 자만감이고 겸손하면서도 합리적인 자신감 갖는 게 수능 볼 때든 재수를 할 때든 자신의 성공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인생에서 1년 정도는 정말 우리가 되게 길게 살잖아. 그 1년 정도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한 번쯤. 근데 그게 또 1년을 제대로 못하면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쌤 아는 언니 중에 27살까지 수능 봤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계속 수능에 미련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언니가 계속 얘기해. 내가 차라리 고3 때 그때 더 할 걸. 막 이런 얘기를 27살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재수반 처음 들어가면 항상 이 얘기 해주거든. 약간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재수는 이런 거 같아. 딱 내년이지 이제. 내년 딱 앞으로 1년 후에 친구가 널 보고 나도 재수할 걸.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면 진짜 성공한 재수인 것 같아. 그때 그 친구 어깨 이렇게 툭툭 터주면서 재수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약간 요런 멘트만 딱 명쾌하게 날려줄 수 있게 그렇게 보내면 되지 않겠냐. 뭐든 얻으려면 손에서 뭘 놔야 되는 것 같아. 그치? 좀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해서 후회하지 않게 1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